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RP랑 연금저축 이 두 가지인데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차이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둘 다 노후 준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물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랑 구체적인 숫자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알면 매년 몇십만 원씩 세금 돌려받는 건 기본이고 노후에 받는 돈도 몇천만 원씩 차이 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연말정산 시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넘게 돌려받았다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토해내야 한다고 울상이고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IRP랑 연금저축을 제대로 활용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어떤 분은 작년에 연말정산에서 200만 원 가까이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월급이 평범한 직장인 수준인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IRP랑 연금저축 둘 다 풀로 채워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몇만 원 받거나 심지어 토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매년 쌓이면 10년이면 1000만 원 넘게 차이 나고 20년이면 2000만 원 넘게 차이 납니다.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죠. IRP가 정확히 뭔지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디비주얼 리타이어먼트 펜션이 약자인데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릅니다. 이름부터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쓸 돈을 지금부터 모으는 통장인데 정부가 거기에 세금 혜택을 엄청 주는 겁니다. 왜 정부가 이런 혜택을 줄까요?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2025년 지금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습니다. 10년 후면 30% 넘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만으로는 절대 노후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부도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유도하는 거고 그 대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IRP에 연간 7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까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700만 원에 16.5%면 115만 5천 원입니다. 이게 연말정산 때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넘으면 13.2% 적용됩니다. 그래도 92만 4천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700만 원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580만 원 정도만 손해본 셈이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120만 원은 나라가 보조해 준 거죠. 이런 혜택을 주는 상품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였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건데 솔직히 고소득자한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거든요. 근데 2014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서 소득이 적은 사람도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인 사람도 연봉 1억인 사람도 700만 원 넣으면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훨씬 공평하죠. 자, 이제 연금저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은 IRP보다 먼저 나온 제도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연금저축펀드만 있었는데 나중에 연금저축보험이랑 연금저축신탁도 생겼습니다. 요즘은 거의 대부분 연금저축펀드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수료가 제일 낮고 투자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연금저축도 IRP랑 마찬가지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한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됩니다. IRP는 700만 원까지 되는데 왜 연금저축은 400만 원일까요? 연금저축이 먼저 생긴 제도라서 한도가 낮게 설정됐습니다. 나중에 IRP가 생기면서 두 개를 합쳐서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둘 다 비슷한 거 아닌가? 왜 굳이 두 개로 나눠놨을까요? 사실 처음 설계할 때부터 의도가 달랐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상품입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투자 방식도 자유롭습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아서 관리하는 계좌 개념으로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하면 퇴직금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IRP에 넣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퇴직금만 넣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개인도 자기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IRP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직장인이 30년 동안 IRP랑 연금저축을 꾸준히 했습니다. 매년 700만 원씩 넣었다고 합니다. 그럼 30년이면 총 2억 1천만 원 넣은 겁니다. 근데 세액공제로 돌려받은 돈이 얼마일까요? 매년 약 100만 원씩 받았다고 치면 30년이면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연 5% 정도 수익률로 굴렸다고 가정하면 원금 2억 1천의 복리 수익까지 합쳐서 약 4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받은 3천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긴 하지만 그래도 3%에서 5% 사이입니다. 훨씬 낮은 세율이죠.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이고 세액공제의 힘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30년 동안 일했는데 IRP도 연금저축도 안 했습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고 조금씩 예금에 넣었습니다. 예금 이자가 연 2%라고 치면 30년 동안 모은 돈이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IRP 한 사람은 5억인데 안 한 사람은 2억 5천입니다. 2억 5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같은 기간 일했는데 노후 자금이 2배 차이 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IRP랑 연금저축의 진짜 차이가 뭔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투자 가능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투자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되고 해외 주식형 펀드도 됩니다. ETF도 대부분 가능하고요. 물론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고위험 상품은 안 됩니다. IRP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원래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라고 만든 거라서 고위험 상품은 제한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 펀드 비중을 70% 이상 못 넣게 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대신 예금이나 채권형 상품 비중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을 선호합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니까요. 나이 든 사람들은 IRP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으니까요. 두 번째 차이는 중도 인출입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해지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를 다 토해내야 하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도 급하면 뺄 수는 있다는 겁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만 가능한데 천재지변이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극한 상황입니다. 집 살 때도 안 됩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합니다. 강제로 못 빼니까 노후자금이 확실하게 모입니다.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도 되고 자영업자도 되고 프리랜서도 되고 심지어 무직자도 됩니다. 소득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IRP는 퇴직금 관리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도 다 가입할 수 있게 문호가 넓어졌습니다. 네 번째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운용보수가 있습니다. 펀드마다 다른데 보통 연 0.3%에서 1% 사이입니다. 요즘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많아져서 0.1%대도 있습니다. IRP는 계좌 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다른데 보통 연 0.1%에서 0.5% 사이입니다. 어떤 증권사는 아예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IRP 계좌 만들 때는 수수료 꼼꼼히 비교해야 합니다. 3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수수료 차이도 몇백만 원씩 차이 나거든요. 다섯 번째 차이는 연금 수령 방식입니다. 둘 다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금저축은 일시금으로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지만 선택은 가능합니다. IRP는 원칙적으로 연금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최소 10년 이상 나눠서 받아야 하고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노후 자금 관리 측면에서는 좋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다 써버릴 수 있거든요. 나눠서 받으면 매달 생활비처럼 쓸 수 있으니까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이랑 IRP 중에 뭘 먼저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연금저축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이 투자 자유도가 높고 관리하기도 편하거든요. 먼저 연금저축에 연 400만 원을 채웁니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66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여유가 더 있으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습니다. 그러면 총 7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유가 없으면 연금저축만 해도 됩니다. 400만 원도 부담스러우면 그보다 적게 넣어도 됩니다. 100만 원만 넣어도 16만 5천 원 돌려받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연봉이 5천만 원입니다. 이 사람이 연금저축에 매달 30만 원씩 넣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로 59만 4천 원 돌려받습니다. 실제로는 300만 원 조금 넘게만 손해본 거죠. 이걸 30년 동안 계속합니다. 연 6% 수익률로 운용한다고 가정하면 30년 후에 약 3억 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액공제 받은 돈까지 합치면 3억 2천만 원입니다. 매달 30만 원씩 넣어서 3억을 만든 겁니다. 같은 사람이 IRP도 같이 했다고 해봅시다. 연금저축에 360만 원 넣고 IRP에 340만 원 더 넣습니다. 총 700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는 115만 5천 원 받습니다. 30년 동안 하면 원금이 2억 1천만 원이고 복리수익 합쳐서 약 5억 6천만 원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3,500만 원까지 합치면 거의 6억입니다. 연금저축만 한 사람은 3억인데 IRP까지 한 사람은 6억입니다. 2배 차이 나는 겁니다. 물론 넣은 돈도 2배 가까이 차이 나지만 세액공제 효과까지 합치면 실제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도 나올 겁니다. IRP랑 연금저축 말고 그냥 주식 직접 투자하면 안 될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근데 세금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로 주식 투자하면 배당소득세 15.4% 내야 하고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안에서 투자하면 운용기간 동안은 세금이 없습니다. 수익이 나도 세금 안 내고 계속 굴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만 3.3%에서 5.5% 정도 세금 냅니다. 훨씬 유리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세액공제까지 받으니까 일반 계좌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연금 받을 때 세금이 얼마냐는 건데 이게 받는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연간 1200만 원까지는 3.3%에서 5.5% 세율입니다. 12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돼서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금 받을 때 잘 조절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1200만 원 이하로 쪼개서 받으면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은퇴자는 이렇게 합니다. IRP에 3억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받으면 세금 엄청 냅니다. 그래서 25년에 걸쳐서 나눠 받습니다. 1년에 1200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러면 세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25년이면 만 80세까지 받는 건데 평균 수명이 85세니까 충분합니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받으면 세금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IRP랑 연금저축을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증권사 앱을 하나 깔아야 합니다.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다 됩니다. 수수료 낮은 곳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앱 깔고 나면 IRP 계좌 개설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본인 인증하고 정보 입력하면 10분 안에 개설됩니다. 연금저축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앱에서 개설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좌 만들고 나면 돈을 넣어야 하는데 이것도 간단합니다. 은행 계좌에서 이체하듯이 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설정해 놓으면 매달 알아서 들어갑니다. 월급날 바로 다음 날로 설정해 놓으면 월급 받자마자 자동으로 노후 자금이 쌓입니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손에 쥐면 쓰고 싶어지거든요.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해놓으면 없는 돈처럼 살게 됩니다. 돈 넣고 나면 뭘 사야 할까요? 여기서 선택이 갈립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예금형 상품 넣으면 됩니다. 이자 2%에서 3% 정도 받습니다. 근데 장기로 가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젊으면 주식형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도 되고 미국 S&P 500 ETF도 됩니다. 장기로 보면 연 5%에서 7% 정도 수익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등락은 있지만 30년 보면 결국 올라갑니다.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30대면 주식형 70% 채권형 30%로 가면 됩니다. 40대면 주식형 60% 채권형 40%입니다. 50대면 주식형 50% 채권형 50%입니다. 나이 들수록 안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물론 본인 성향에 따라 조절하면 됩니다. 위험 감소 능력 높으면 주식 비중 더 올리고 낮으면 채권 비중 올리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정말 많이 하는 실수 하나 알려드릴게요.
IRP나 연금저축 만들고 돈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현금으로 방치해 놓는 거죠. 이러면 이자가 거의 안 붙습니다. 계좌만 만들면 끝이 아닙니다. 그 돈으로 뭔가를 사야 합니다. 펀드든 ETF든 예금이든 뭐라도 사야 돈이 불어납니다. 또 하나 실수는 수수료 비싼 상품 사는 겁니다. 어떤 펀드는 운용보수가 연 1.5%가 넘습니다. 30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수수료만 몇천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인덱스 펀드나 ETF처럼 수수료 낮은 상품 사는 게 좋습니다. 연 0.1%에서 0.3% 사이면 적당합니다. 장기 투자에서는 수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 전략 하나 알려드릴게요. IRP랑 연금저축 둘 다 하면 총 700만 원 넣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이걸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넣는 게 좋습니다. 매달 58만 원씩 자동이체 걸어 놓으면 1년에 700만 원 채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도 사고 떨어질 때도 사니까 평균을 맞추는 거죠. 이걸 적립식 투자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의 기본 전략입니다. 세금 돌려받는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에 돈 넣으면 그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700만 원 넣으면 2026년 2월 연말정산 때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몰아서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여유 있을 때 넣다가 12월에 부족한 만큼 채우는 거죠. 이것도 전략입니다. 여기서 또 팁 하나 드릴게요. 부부가 각각 IRP랑 연금저축하면 세액공제를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7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넘게 돌려받고 아내도 700만 원 넣어서 100만 원 넘게 돌려받으면 2배 효과입니다. 가구당 연 200만 원 넘게 세금 돌려받는 겁니다. 10년이면 2천만 원, 20년이면 4천만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IRP랑 연금저축에 엄청난 혜택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연봉 3천만 원 이하 직장인들한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연봉 3천만 원 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는 소득세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기본공제 150만 원에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이런 거 다 적용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거의 0원에 가깝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면 세액공제를 받을 세금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2,500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소득세가 총 3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IRP에 400만 원을 넣어서 세액공제 66만 원을 받을 자격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낸 세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돌려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나머지 36만 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을 더 낸 게 없으니까요. 더 냉정하게 말하면 연봉 2천만 원대 직장인이 IRP나 연금저축에 매년 700만 원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매달 58만 원을 노후 자금으로 빼놓는다는 건 생활이 안 됩니다. 집세 내고 밥 먹고 교통비 쓰고 통신비 내고 하면 저축할 여력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 집에 사는 경우나 특별히 지출을 극도로 줄이는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럼 저소득 직장인은 IRP나 연금저축을 아예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합니다. 첫째, 무리해서 700만 원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본인이 감당 가능한 금액만 넣으면 됩니다. 월 10만 원이면 1년에 120만 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세액공제로 약 20만 원 정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는 세금이 그것보다 적으면 전액은 못 받지만 그래도 일부는 받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못 받더라도 연금 수령할 때 세금 혜택은 똑같이 받습니다. 일반 예금보다는 유리한 겁니다. 둘째, IRP보다는 연금저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급하면 중도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페널티가 있지만 그래도 빼낼 수는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이 거의 불가능해서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넣다가 나중에 소득이 늘어나면 금액을 늘리는 게 현실적입니다. 셋째,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노후 준비 못한다고 해서 인생 망하는 거 아닙니다. 20대 30대 초반에 연봉 2천만 원대 받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생활을 안정시키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입니다. IRP랑 연금저축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젊을 때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큽니다. 25세에 시작해서 55세까지 30년 하는 것과 40세에 시작해서 55세까지 15년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금액을 넣어도 30년 한 사람이 훨씬 많이 모입니다. 복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고 매년 100만 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년 하면 3천만 원 넘게 세금 혜택 받고 복리 효과까지 합치면 노후 자금이 몇 억씩 쌓입니다. 연금저축부터 시작해서 여유 있으면 IRP까지 하는 게 정석이고 젊을 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